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너무 어려웠죠? 일단 너무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장이 많이 밀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좀 틀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식시장을 떠날 것인지 안 떠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용이라든지 그런 무리한 자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지금은 좀 버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앞전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현금을 막 왕창 확보를 했다가 이제 좀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장의 변동성이 제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많이 약세가 나왔고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비중을 20% 정도는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제 자료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결정적 한수하면서 보여드렸었던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라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현금이 20%, 오늘 같은 경우도 현금이 20%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가 서두니까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요 20%를 사실 오늘 좀 썼어요. 근데 이 20%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바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단기적으로 대응할 자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현금 20%라고 남겨놨지만 오늘 낙폭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씩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흐름이 나오던지 간에 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약간 트레이딩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투자 성향이 맞는 분들이 계시고 안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투자에 대한 호흡을 좀 고민을 해보시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 방식이 맞는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되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도 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죠. 제가 보니까 고객 예탁금을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세세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주식으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도 그 주식 보유 금액을 그 1,000만 원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변경이 된다면 3,000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계좌수 같은 좌수 같은 경우도 높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 마감되고 나서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들어오거나 규제 방안 자체가 바뀌면 결국에는 이게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져보자.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길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내가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신용을 매수했거나 내가 미수매를 해가지고 이틀 안에 변제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렸었던 이야기가 반도체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주식 반도체 비중이 10% 20%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신용을 사용하셨거나 무리하게 매매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 근데 제가 이거는 좀 해서는 안 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정말 시장이 많이 밀렸거나 정말 우량한 종목들이 완전히 저 밸류까지 내려와 있을 때에는 초대형주 위주로 신용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서 신용을 사용한 분들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또 뭐 레버리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근데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낙폭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낙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밀리니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도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엊그제의 저점을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깨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엊그제의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때 여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거든요. 그냥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현금이 있다면 요 자리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이건 종목에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밀려 내려왔을 때 요만큼의 괴리가 있잖아요. 조만큼 밀렸을 때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매수를 내가 한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클 때 매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적어도 뭐 7,700이라든지 8,000포인트까지는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생겨먹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난 7월 초나 요 구간대에 저점이 나왔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애매하네요. 이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요것도 이제 지난 14일 날 나왔었던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매수 이후에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 현금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서두에. 주식시장을 떠날 거라고 한다면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대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량한 기업 위주로 현금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전 지금은 좀 버텨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는 며칠 전에 이제 결정적인 키워드로서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감지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신용매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2배짜리 ETF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2배짜리 ETF에 대한 이야기가 신뢰도가 높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00만 원에서 지금 저점대가 170만 원을 깨고 내려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40% 넘게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초대형주들이 이렇게 밀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수급적인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레버리지의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 쪽에 대해서 무언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면 결국엔 이게 펀더멘탈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좀 버텨보는 게 맞다. 이게 참 죄송한 말이죠. 주식 투자라는 게 매수를 할 수 있고 손절이라는 것은 매도죠. 익절도 있고 손절도 있는데 이건 매도고,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매수와 저는 홀딩을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보면 매도할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늦었죠. 근데 매도할 자리가 늦었다라고 했을 때 왜 시장이 밀렸느냐, 종목이 밀렸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일단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낙폭이 나왔고,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완화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투심이 개선이 된다면 제자리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오늘 장 마감되고 나서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의 포워드 PR이 4배가 4배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PBR로 봐야 되냐, PER로 봐야 되냐, 뭐 우리가 성장 밸류 사이클 자체가 길어졌다고 봐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역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황 자체를 분석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기로는 반도체 산업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식시장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여기 반도체 업종만 놓고 보자면 자기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물량 자체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좀 더 큰 관점으로 보면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쟁이의 관점이 아니라 산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좀 또 생각과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가 무조건 좋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밸류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맞고 오늘 그래도 우리가 좀 버텨올 만한 것은 엊그제의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방송에 막 급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많이 못 봤는데 일단 오늘 종가 부근에서 선물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선물 장후반부까지는 좀 이어졌거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맞다라는 게 아니라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며칠 동안 했기 때문에 수급이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입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또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요게 참 찝찝해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게 왜 찝찝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포지션이 만들어졌던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5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개인이 매수 많이 한다. 근데 사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1,500원, 11,000원 이렇게 올려가면서 매수하지 않죠. 대부분 다 밑에다가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때리기 때문에 그냥 그 밑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포지션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밑에다가 걸어놓은 데다가 매도가 나오니까 매수가 잡히고, 반대로 언제 매도를 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펌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이제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1,500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놓죠. 근데 이 매도가 체결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가 창을 위로 매수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과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반년 동안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한 번의 강한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통용됐었던 이론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것보다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수해 주기를 기대해 봤는데 오늘은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사실 좀 이해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장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양새였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전 일단은 뭐 업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신용 얘기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신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1,500만 원, 2,000만 원어치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내 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비율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강제 청산이 되게 돼요. 강제 청산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입금을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최근에 신용 잔고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많이 털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각 증권사마다 고객분들께서 계좌를 터서 매매를 할 때 신용을 무한정으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고객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데 내가 신용을 써 가지고 2천만 원을 매매하고 싶어 라고 해도 그게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증권사마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다른데 이 한도가 전부 다 채워지면 추가적으로 신용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우리가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만 해도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신용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너무 많이들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끔 증권사에서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신용 물량 자체가 지금 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풀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신용을 썼던 사람들이 전부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털렸다라는 표현이 너무 죄송한데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밀리고 뭐 레버리지를 사용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용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용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용을 많이 사용했던 분들이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이탈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선 투심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투매가 나온 자리에서 신용 반대 매도가 많이 나온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것은 실익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결정적 한 수로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결정적 한 수로 뭐를 말씀드릴까? 첫 번째로는 제가 비정상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정상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별로인 것 같고 용기로 제가 결정적 한 수를 만들어 봤는데 이건 또 딱 혼나기 십상이죠. 용기는 너나 가져라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임계점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인내심의 한계도 좀 느끼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낙폭도 굉장히 크고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스피를 종합주가지수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거는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락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저는 더 큰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이 2배짜리 ETF로 인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거나 뭐 2배짜리 ETF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다른 종목을 매도해서 이걸 추가 매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창이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너무 이탈해 있는 상태라면 더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도 하고 있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언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언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을 매매할 때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것은 거래 대금이 많이 붙는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도 거래 대금이 많고 변동성이 크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반도체처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이 접근을 한다면 낙폭이 과대한 쪽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여러분들께서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금으로 매매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조금 버틸 만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잠깐 봐볼게요. 마이크론이랑 우리나라 기업들이랑의 주가 흐름을 잠깐 제가 이게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 모르겠네. 삼성전자랑 이렇게 보면은 뭐 주가 흐름이 엇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 날입니다. 제가 그냥 이거 날짜는 정확하게 체킹이 안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을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 요 구간에서 이게 지금 계산이 맞나?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를 해놓은 요 40거래일, 48거래일 동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40%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가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마이크론도 약세를 보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단일 종목 ETF 쪽에 대한 이슈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안 합니다. 5월달과 6월달에 비해서 매크로적인 수치 자체가 악화된 게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못하러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CPI가 낮게 나왔고 PPI가 낮게 나와서 매크로가 안정이 됐으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빠졌거든요. 4.6%에서 4.5%로.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못 올라갔죠.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 부담이 무언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게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조금 버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임계점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를 하죠. 공포에 대한 임계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홀딩함에 있어서의 임계점일 수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변곡점이라고 준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임계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곡점보다는 임계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임계점에서 무언가 액션이 나왔을 때 기가 막힌 액션을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라서 시장이 다음 주에 더 빠져가지고 재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내가 현금 비중으로 매매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버텨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좀 버텨봤던 게 더 유리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계점에 대한 말씀드리고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죠. 1400.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달러 원 환율 올라갈 때 이거 매크로 불안정합니다라고 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달러 원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데 반대로 지금 환율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크로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좀 냉정하게 수치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밀리니까 매크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라면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걱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수치를 보자면 매크로에 대한 부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이런 말 쓰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4.6% 올라가면 4.7%, 8% 갈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망하지 않을 거면 4.6% 튀었다가 내려올 것에 대한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항상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굉장히 어그러져 있지만 이런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제가 차트로 매번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달러 원 환율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네모해 놨죠. 달러 원 환율 그리고 뭐 변동성 지수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거 다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최대 비관의 시점이 최고의 매수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반대되는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반대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PPI가 뭐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 좀 더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PPI 예상 하회 소식은 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또 한 번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었잖아요, 올해.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뭐 좋은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장 초반이 저는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PPI라든지 유가라든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오히려 투심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피가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다라는 부분들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어제 준비한 내용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나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밀리면 땡큐지만 안 밀리더라도 AI 쪽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선주, 정유주, 통신주들이 좋았거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안 좋았어요. 그죠? 주가름이 안 좋았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캐나다한테 밀리고 주가름이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이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펀더멘탈 기준으로 너무 많이 밀렸을 때는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이 없다라면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그냥 74,000원대 이탈하면 내가 손절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조선주들 많이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이런 거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PBR이 1.6배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4.6배다. 요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하반기 때 기대 모멘텀 현황인데 HD 현대중공업은 여기저기 다 묶여져 있습니다. 뭐 LNG 쪽이라든지 군함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함 쪽에 대해서 좀 더 포션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FLNG라고 하죠. 그래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얘들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오늘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384 종목, 하락 종목이 488 종목이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오전에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장중에 좀 캡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6%, 7% 밀린 것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도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뭐 조선주들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자료 계속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은 밸류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선보다는 좀 높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전력기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전력기기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움직여야지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여전히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나. 그죠? 근데 여러분 종합반도체 기업을 만약에 지금 매매를 하신다면
엄청나게 고수익을 노린다라는 관점보다는 포트를 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비정상적인 변동성이잖아요. 비정상적인 변동성은 반드시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과정에서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조금 버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도체는 저는 20%에서 뭐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면 20%에서 30% 정도는 여전히 그래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엔비디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가격 변화율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던 게 뭐냐면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가 둔화가 됩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이 됐다가 20,000원에서 25,000원이 되면 10,000원에서 20,000원 올라갈 때는 100%가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20,000원에서 25,000원이 된 것은 25%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둔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 자체가 둔화가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체들을 분석을 할 때는 P와 Q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P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됐다면 다음에는 Q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사이클 자체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라든지 현금 비중을 보여드리는 것은 현금 비중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MDD라는 것이 고점 대비 얼만큼 밀려 내려왔느냐인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면 되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 자체가 지금은 잘 맞지가 않아요. 사실 뭐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10%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정상적인 시장인데 그렇잖아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밀리면 그 공포심이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가 어쨌든 더 불리하다라는 거고 저는 그래요.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전에 어떤 진행자분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일단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죠.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만 가지고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 내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임계점을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나 아직 완벽하게 넘어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임계점 부근에 놓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선 현금 매매를 한다면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인바운드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인바운드가 뭐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2016년도보단 좀 못하지만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좀 들어온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금융주들, 증권주들, 은행주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제가 그 댓글 보니까 이거 한번 보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주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인데 요건 어제 보여드렸던 거고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장중에 만들어 본 거거든요. 위에 거 보시면 지난 60 거래일 전과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괴리가 40%가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20 거래일 동안만 보자면 코스닥이 4% 정도 코스피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20 거래일이라고 한다면 한 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덜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마른 거죠. 지금 오늘도 뭐 코스닥 종목들 많이 밀렸지만 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상증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업계에선 조금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반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낙폭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5% 밀리는 게 아니라 10% 밀려버리면 반등이 나올 때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지난 20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덜 밀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으로 넘어가자라는 관점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변동성을 줄이느냐,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통신주랑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좋았는데 또 막 치고 올라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고, 방어주는 뭐 내가 엄청난 고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포트의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도 좀 올라왔고, 반도체의 반등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의 쏠림 현상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중간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과정을 버티기 위해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이나 현금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임계점, 투심과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 반대 매도에 대한 부분들, 공포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 그로 인해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정상적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요 현금을 좀 요긴하게 사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이제 연휴네요. 그래서 새벽에 미증시 잘 마감될 것 같은데 이틀이라서 또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힘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현금으로 매매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좀 용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시장 떠나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잘 챙겨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